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이야기꾼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고속도로 휴게소예요. 제가 지금 우선 이 로마의 날씨 정말 좋네요. 한국도 지금은 날씨가 좋겠죠. 오늘은 제가 이탈리아에 와서 모두들 한 번씩은 꼭 들려야 하는 곳, 로마가 아닌 어디죠? 피렌체를 가려고 합니다. 물론 저 피렌체는 뭐 여러 번 가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동안 이제 공부하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당연한 르네상스죠. 르네상스. 그래서 피렌체에서 왜 르네상스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피렌체로 가보실까요? 자, 여러분, 여기가 피렌체에 도착했고요. 여 뒤에 보이시는 게 이 피렌체에 오면 누구나 제일 먼저 들리는 이 산타 노벨라 역입니다. 근데 이 피렌체는 이 로마나 이런 데에 비해서 이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도시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 다음에 그 큰 뭐 두오모나 이런 것들은 이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Hello? 그래서 누구나 쉽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데 이런 데를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뒤에 이 보이시는 게 여기에 피렌체에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보육원입니다. 보육원, 고아원이죠. 지금도 무슨 고아원이야 그것은 아니고요. 예전에 이제 피렌체 시대 때 이제 도시 간에 서로 싸움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고아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 고아들을 수용하기 위한 고아원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다른 도시에서는 그 어려운 그 고아원이 이 재정적으로 풍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여기를 온 거는 이런 역사적 사실보다는 이 건물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르네상스 시대의 건물인데, 여러분 르네상스 아시죠? 르네상스라는 거는 그 리나시멘토, 그래갖고 다시 태어났다, 재생, 뭐 어떻게 보면 부활 이런 것이 되겠죠. 그 태어났다는 의미는 그 그리스 그동안의 그 중세의 신 중심의 그 사고방식에서 다시 옛날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전의 것, 그러니까 건축으로 보면은 이제 가장 쉽게는 옛날 로마 그리스 그 인간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건축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 르네상스의 건축에 있어서 그 최초의 시초자가 어떻게 보면은 이 브루넬리스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는 이 미켈란젤로는 그거를 갖다 나중에 아주 그 과일로 보면은 정말로 꽉 차게 익어가지고 심지어는 거의 이 르네상스에 문을 닫고 간 사람이 이 미켈란젤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보시기에 우선 건물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 건물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예전 그 그리스 로마라고 하면은 이 단순하게 그 원 석주가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 판테온 같이 돔이나 아치로만 이렇게 따로따로 이루어져 있던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이 하나의 그 석주가 있고 원주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아치를 갖다가 그 이용해 있죠. 그만큼 옛날에 어떤 규범이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코린토식이라고 해서 저 꽃 모양이 있는 거 위에다가 아치를 이렇게 받쳐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사이사이의 그림은 그 애기들, 여기가 이제 고아원이기 때문에 고아원의 애기를 갖다가 이제 벤의 옷 아니면 이제 강보에 쌓인 거를 갖다가 요 표현은 부조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 놓은 거고, 저 위쪽에 보면은 그 창문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 있죠. 근데 이제 그 창문도 지금은 이제 로마에 흔해졌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이 브루넬리스크가 그 로마 그리스 그 신전에 위에 있는 그런 그 삼각형, 우리가 이제 건축용어로는 페디먼트라고 하는데, 페디먼트를 갖다가 이게 장식적인 효과로서 저렇게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지금으로서는 좀 촌스러울지 몰라도, 왜 그러냐면 그 후에 이제 르네상스를 그 성숙시킨 다른 건축가들은 더 화려하게 이제 만들어 놨지만은, 이 의미가 있는 거는 최초로 이런 것들을 사용한 작가가, 이 건축가가 바로 이 브루넬리스크입니다. 근데 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최초라는 거는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 중세 때 그 신의주로 살다가 그 당시에 후에 이제 인간 중심으로 하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무서운 시대였습니까? 신을 모욕하거나 그 성경을 갖다가 모욕하거나 이러면은, 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 당시로서는 이제 뭐 종교 재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마녀 사냥 이런 것도 당할 수도 있었죠.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극히 카톨릭의 일부이긴 하지만은, 그런 정도로 이 무서울 때 이런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첫째는 이 브루넬리스크의 그 진취적 그 생각과 그의 건축 그 학적인 그 아이디어도 있지만은, 역사적 배경은 또한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나 독일 이런 데처럼 이 군주들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그 딱딱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행인지 몰라도 이탈리아는 그 각 도시국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거기를 그 지배하는 지도자, 군주가 아니라 이제 그런 걸 참주라고 하는데, 참주가 여기를 갖다가 권력을 유지했죠. 근데 그들은 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나 이런 것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상당히 융통성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진취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브루넬리스크나 이런 르네상스적 이런 건축이나 그런 정신, 미술 이런 거를 갖다가 이 받아들이기 쉽게 된 구조가 돼 있고, 적극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도와줬죠. 그래서 제가 결론은,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는 왜 중요하느냐, 그거는 우리의 인생에도 그 접목시킬 수 있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지식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한 거는 없죠. 보통 자라면서 다 그 전 사람, 선대들이 만들어 놓은 수학, 그 다음에 윤리학 이런 거를 우선은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이제 모방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 바로 그거를 재해석,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재해석을 하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그 다음에 돈을 버는 방법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 모방으로서는 그 한계가 있고, 다른 사람도 그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어려운 거는 그거를 재해석,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남들이 이뤄내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거를 새로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우리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르네상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기 피렌체에 와서, 사실 이 보육원 여기는 그 패키지 관광이나
이런 데에서는 잘 오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 보육원의 건축, 그 다음에 브루넬리스크를 봄으로써 우리가 르네상스, 그 다음에 르네상스를 넘어서 각자 개인의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정신적 세계까지도 있다는 것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 브루넬리스키의 다음 작품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